안녕하세요. KC대학교 인터내셔널 트레이드를 수강하는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 1학기에 인터내셔널 트레이드를 강의하게 될 김종회 교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는 오리엔테이션을 했고 오리엔테이션을 한 그 내용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학교 홈페이지에 올려놨기 때문에 우리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혹시나 첫째 주 수업을 참석하지 못한 수강생들은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동영상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주일 2주차의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2주차는 우리 교재에 있는 글로벌 무역학 일반에 관한 이야기 1장, 2장에 관한 내용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1장에는 글로벌 무역의 의의에 대해서 알아보고 제2장에서는 글로벌 무역학의 연구 범위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세계 지도를 보면은 우리 5대양 6대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5대양 5개의 큰 바다. 예를 들면은 북태평양, 남태평양, 그리고 북대서양, 남대서양, 인도양.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바다 5개가 있고 5대양이 있고 6개 6대주가 있습니다. 6대주는 첫 번째가 아시아가 있고 아시아 옆에 있는 유럽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아프리카가 있고 북아메리카가 있고 남아메리카가 있고 오세아니아 이렇게 6개의 세계 주가 있습니다. 크게 5대양 6대륙 6개의 대륙과 큰 바다 5개가 있습니다. 이 5대양과 6대륙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우리는 물건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는 이런 글로벌 무역의 의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1장의 목차는 글로벌 무역의 개념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글로벌 무역의 특징도 알아보고 글로벌 무역의 주체와 객체가 무엇인가도 알아보고 글로벌 무역의 형태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무역의 성격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무역학의 연구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무역의 개념은 무역이란 무엇인가? 소위 인터내셔널 트레이드란 무엇인가를 한번 정의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언어, 랭귀지, 카스텀, 관습, 법률, law, regulation, 제도, 시스템 등이 서로 상이한 국가에 거주하는 당사자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국제 상거래를 무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이 국제 상거래이기 때문에 한 나라에서는 다른 나라로 물건을 파는 것을 수출, 엑스포트라는 표현을 쓰고 또 다른 나라에서는 그 수출의 카운터 파트너는 다른 나라로부터 물건을 수입하는 것을 임포트, 수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엑스포트와 임포트는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어느 한 나라에서 엑스포트를 하게 되면은 그 상대방 국가에서는 임포트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수출과 수입이 상대 국가에서는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협의의 무역의 개념을 보면은 국가 간 상품의 수출입 행위만을 말합니다. 협의의 개념은 보이는 물건 수출입 상품의 수출입 행위만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유형 무역 visible trade 보이는 무역을 얘기하고 상품 무역 즉 원료 및 원자재 제품 등의 거래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무역에서 발생하는 수지 관계가 무역 수지가 되겠습니다. 무역 수지가 되고 일반적인 의미의 무역은 상품 무역을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광의의 개념 아주 브로드한 개념의 컨셉이고 금방 얘기했는 것은 아주 협의의 내로한 그런 협의의 개념이 됐습니다. 광의의 큰 의미의 개념은 상품 무역 외에 자본이나 용역은 우리 영어로 하면 서비스가 되었습니다. 서비스 등을 포함한 모든 국제 간의 상거래를 우리는 무역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invisible trade, 보이지 않는 무역도 이 무역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장단기 자본의 이동과 기술, 운송, 보험, 관광 등의 서비스 거래도 무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관광 산업이 되게 발달되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에 가서 관광 구경을 가죠. 이런 것도 광의의 무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어떤 종류든지 간에 외국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면은 반드시 무역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학생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대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거죠. 그러면은 자,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을 우리 외국인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겁니다. 그죠? 그 외국인 학생들은 우리나라에서 한국, 대한민국의 교육의 시스템을 배워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광의에 보면은 교육 서비스에 관한 무역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무역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을 수 모든 것이 다 무역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외국 사람과 국내 사람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은 다 무역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무역에서 발생하는 수지를 무역 외수지라고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보이는 상품 수치를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역이라고 수지라고 본다면은 상품 외에 자본이나 서비스 등 국제 간의 상거래에서 일어나는 것은 무역 외수지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무역 수지는 기본적으로 보이는 상품을 중심으로 하고 보이지 않는 서비스나 자본 등등 이런 데서 일어나는 그 수지를 무역 외수지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무역의 개념은 언어, 랭귀지가 다르고 카스텀, 관습이 다르고 그리고 법률 그리고 제도 등이 서로 상이한 국가에 거주하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국제 상거래를 우리는 무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무역의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외국 무역이 있습니다. Foreign Trade, 자국과 타국과의 무역이 이루어질 때 자국의 입장을 중심으로 사용하는 표현으로 대외 무역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미국에 수출을 하면은 대미 무역이 되고 그리고 일본하고 무역하면 대일 무역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foreign trade, 외국 무역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무역은 international trade인데 우리 그 과목이 우리 international trade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국제 무역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자, 국제 간의 교역을 객관적인 관점에서 본 것입니다. 국제 간의 교역을 객관적인 관점에서 본 것인데 일정 지역 내에 있는 많은 다양한 국가 간의 무역을 총칭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아시아의 국제 무역, 유럽의 국제 무역.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계 무역, 월드 트레이드라는 개념인데 세계 전체의 무역 관계를 총칭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즉 범세계적으로 무역 관계가 포함될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 의미의 차이는 반드시 뚜렷하다고는 볼 수가 없지만 그 혼용해서 사용이 가능하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개념을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개념은 자, 소위 외국 무역, 그리고 국제 무역, 세계 무역 이게 거의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지만 하여튼 어느 한 나라와 다른 나라 간의 서로의 국제 상거래를 보는데 어떤 경우에는 foreign trade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international trade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world trade라는 표현을 쓰는데 차이가 뚜렷하다고는 볼 수 없으면 혼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국제 간의 상거래인 무역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해상 의존성이 있는 겁니다. 무역은 수출국으로부터 수입국으로의 수송 문제가 따르게 되는데
두 국가 간의 운송은 육상, 항공, 해상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비행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육지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자, 항공 운송은 짧은 시간에 운송이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물동량이 적고 운송비가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운송비가 되게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한 경우에는 항공 운송으로 하지만 그 운송비가 비싸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 대상 물건이 어떤 거에 따라서 항공 운송을 이용할 것인지 육상을 할 것인지 소위 해상을 할 것인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죠? 육상 운송은 바다를 사이에 둔 국가끼리 수송에는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자, 몽골리아와 러시아는 국경에 지어있기 때문에 육상으로 운송이 가능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무역 운송은 해상 운송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어떤 나라든 간에 배로는 다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내륙에 있는 그 국가는 그 해상 운송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적으로 보면 바다가 없는 국가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프리카의 중심에 있는 국가들이라든가 소위 중앙아시아, 몽골 이런 나라들은 소위 남미에도 바다에 접하지 않은 그런 나라들은 해송 운송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해송 운송을 거쳐서 다시 육상 운송을 하는 그런 경로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징 중에 하나는 해상 의존성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항공 운송을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육상 운송을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해상 운송을 하는데 이 세 개 운송을 다 활용하는데 그래도 가장 주된 의존성은 해상을 이용하는 해상 의존성이 가장 높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기업 위험성이 있습니다. 상품 자체의 위험도 있고 신용 위험도 있고 가격 변동 위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상품 자체의 위험을 보면은 수출지의 판매업자로부터 수입지의 수입업자에게 물품이 인도될 때까지 시공간적 차이 때문에 교역 물품의 운송과 보관 중에 상품 자체에 물리적 손상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상품 자체가 혹시나 파손될 가능성, 이런 것도 하나의 위험이 하나라고, 상품 자체의 위험도 있는 겁니다. 둘째는 신용 위험입니다. 거래 상대자의 정확한 정보가 부족하고 상관섭이 상이한 무역 거래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높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면 수출을 했는데 불구하고 그 대금을 못 받을 때 그 거래 상대자의 정확한 정보가 부족하고 상관섭이 상이할 때는 이런 신용 위험도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세 번째는 가격 변동 위험이 있습니다. 무역 거래 대상이 되는 물품의 가격은 원자재 가격, 인건비, 세금 등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무역에 참여하는 업자들에게 위험 요소로서 작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갑자기 예를 들면 그 환율이 변동이 생기는 경우도 생기고 원자재 가격, 인건비, 세금 등의 변화가 때문에 그런 위험 요소도 항상 상존을 한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역의 특징 세 번째는 산업 관련성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유무역주의 하에서는 국제분업의 발달을 촉진하는데 국민 그리고 국제경제의 발달로 이런 산업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수출산업의 발달 촉진에 따라서 국민경제의 발달과 보호무역주의가 등장하는 이런 특징도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마지막 특징입니다. 국제상관습성입니다. 무역거래 규범으로서 국제상관습은 이질적 국가 간의 법률 행위가 다르기 때문에 항상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형화된 무역 상관습에 준거해서 무역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 상관습과
국제상관성과 표준계약의 역할을 보면은 국제상업회의소 국제법협회에 의한 표준상관섭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업자 표준계약의 채택으로 이질적인 거래 관습을 배제해야 됩니다. 각국마다 다 법률 제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각국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통용되는 어떤 표준화된 계약이 없으면 너무너무나 불편하기 때문에 표준 계약에 채택을 해서 거래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역의 주체와 객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교수님이 강의하는 그 경제학 원론에도 경제의 주체는 4개가 있었죠. 그죠? 있었는데 그 경제 주체는 뭐냐면은 가게. 여러분들 집에 부모님이 일하고 있는 가게. 둘째는 기업, 회사입니다. 셋째는 정부, 넷째는 외국. 이 4개 경제 주체가 있었고, 그리고 경제의 객체로는 취급하는 재화와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자, 무역에도 똑같은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무역의 주체는 계속 반복적으로 무역 사업을 영위하는 주체, 즉 무역 소매업자를 의미합니다. 무역 소매업자들이 되는데 대외 무역법상 무역업자 또는 무역 대리업자 또는 무역 위임자 그리고 무역 대행자 또는 무역 거래자 이런 등등이 무역을 하는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쉽게 설명하면 무역을 하는 소매업자를 무역의 주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역의 객체는 뭐냐면은 우리가 경제의 주체 객체할 때 경제 객체에는 재화와 서비스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무역의 객체는 거기에다가 또 더 플러스가 되는데 여긴 첫 번째 객체는 물품, 두 번째는 서비스, 셋째는 자본, 넷째는 기술. 이 4개가 무역의 객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의 객체보다는 좀 더 많아지죠. 그죠? 무역의 객체에는 물품, 그리고 서비스, 그리고 자본,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술까지도 무역의 객체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건 무슨 냐면 자, 어느 나라의 자본시장이 되게 활성화되어 있으면은 외국에 있는 돈들이 그 나라의 자본시장에 들어와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 자본이 이동하는 거고, 어느 나라가 대단히 좋은 기술을 갖고 있으면 외국에서는 그 나라의 그 기술을 사서 로열티를 주고 도입을 해서 하기 때문에 기술도 무역의 하나의 객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품은 우리가 재화라는 거하고 똑같은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물건 등등이 무역의 객체가 되고 보이지 않는 서비스도 객체가 되는 겁니다. 이 4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무역의 형태는 직접 무역과 간접 무역이 있는 겁니다. 직접 무역과 간접 무역이 있는데 첫 번째 직접 무역은 뭐냐면 수출업자와 수입업자가 직접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이행하는 겁니다. 자, 수입업자와 수출업자가 직접 매매 계약을 해서 다이렉트로 하는 것을 직접 무역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 다음에 간접 무역 이라는 것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게는 중개무역, 통과무역, 스위치무역, 그리고 중개무역, 그리고 가공무역, 우회무역 이런 등등이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한 번 더 그다음 마지막으로 연계무역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무역에 대해서 하나하나 개념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간접무역의 첫 번째 중개무역 제3자가 개입을 해서 물품의 인도와 대금 결제는 수출업자와 수입업자가 직접 이루어지고 중개인은 중개 수수료만 받게 되는 것을 중개무역입니다. 중간에 서가지고 수출업자와 수입업자를 서로 연결을 시켜줘서 물건은 두 당사자끼리 주고받고 이루어지지만 중간에 어레인지를 했기 때문에 중개인은 중개 수수료 소위 중개 커미션을 받게 되는 이러한 무역을 중개무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 둘째 통과무역은
물품이 제3국을 거쳐서 수입국으로 전해지는 형태의 무역인데 제3국은 노임과 통과 수수료를 취득합니다. 반드시 제3국을 거쳐서 들어오는 경우에는 통과 무역이 됩니다. 물품이 다이렉트로 직접 그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고 제3국을 거쳐서 수입국으로 전해지는 형태의 무역입니다. 이제 제3국은 노임과 통과 수수료를 획득하는 겁니다. 셋째, 스위치 무역은 매매 계약을 수출입업자가 직접 체결하고 이행도 직접 하지만 계약 대금 결제에서 제3의 업자가 스위치가 개입되는 경우입니다. 자, 직접 체결을 하지만 이행도 하지만 계약 대금 결제가 제3의 업자인 스위치가 개입되는 경우를 우리가 스위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중개무역은 수출을 목적으로 제품을 수입해서 원형 그대로 다시 수출하는 형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위 차익을 먹는 겁니다. 물품을 수입을 해가지고 그대로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의 마진을 붙여서 다시 수출하는 거, 이런 거는 중개무역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가공무역은 뭐냐면 원재료를 외국에서 수입을 해서 이를 가공을 한 후에 다시 외국에 수출하는 형태. 자, 원재료를 사서 거기에다가 여러가지 다른 재료를 붙여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다시 외국에 수출하는 이런 무역 형태를 가공무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 우회무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회무역은 뭐냐면은 두 나라 간 무역에서 상대국과의 직접적인 수출입 형태를 취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제3국을 경유시키는 무역 방식입니다. 자, 어떤 나라에서 물건을 사는데 그 나라에 직접 수출을 하면은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직접 수출을 하지 않고 제3국을 경유해서 무역을 하는 게 이게 우회무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회무역.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연계무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출업자가 상품, 기술 등을 수출을 하고 이와 관련해서 수출 가액의 전부 또는 일정 비율을 대형 제품으로 구입하는 무역을 우리가 연계무역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바터 무역은 전통적인 물물 교환의 실물 무역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석유를 구입하고 우리가 전자제품을 주면서 그 가격을 맞추어 갈수록 이런 물물 교환하는 이런 바터 무역도 있고, 구상무역은 수출입에 따른 대금 결제를 그에 상응하는 수입 또는 수출로 상계하는 무역을 구상무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다음에 대응구매는 수출액의 일정 비율만큼 수입업자의 제품을 구매하는 거래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선구매는 선수입, 후수출 형태의 무역입니다. 우리가 먼저 선수입을 하고 그다음에 후수출하는 그런 형태의 무역을 선구매 무역이라는 표현을 쓰고, 쌍계무역은 수입국에서 생산된 부품이나 자재를 수출국이 수입을 해서 수출범에 결합시킴으로써 수출 대금의 일부를 상계시키는 거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각무역은 뭐냐면, 상각무역은 수출입국 사이에 제3국을 개입을 시켜서 무역 불균형을 제3국과의 무역을 통해서 무역 수지의 균형을 추구하는 이런 무역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1교시에서 살펴본 내용은 다시 한번 요약 정리를 하면은, 자, 무역의 개념은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인식을 해주고, 그다음에 무역의 개념에는 외국 무역, 국제 무역, 세계 무역도 거의 비슷한 개념이기 때문에 혼용해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들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역의 특징으로서는 해상의 이전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업의 위험성이 항상 상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산업의 관련성도 있고 국제 상관습상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표준 계약으로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역의 주체와 객체는 무역 소매업자를 이야기를 하고 무역의 객체는 물품이나 서비스나 자본이나 기술까지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역의 형태는 직접 무역과 간접 무역이 있는데 직접 무역은 수출업자와 수입자가 직접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이행하는 것이고 간접 무역에는 여러 종류, 크게 나누면 한 7개 종류가 있습니다. 중개 무역이 있고 통가 무역이 있고 스위치 무역이 있고 그리고 또 중개 무역이 있고 가공 무역이 있고 우회 무역이 있고 연계 무역이 있다 정도는 알고 자, 한 10분 쉬었다가 2교시에 또 시험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10 minutes break time.